1999년 서울 의과대학 졸업식장은 희망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졸업생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청년 이지훈은 가난한 가족의 자랑이자 모든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가족들은 알지 못하는 무거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 민서는 그저 아들의 오빠의 빛나는 미래를 그리며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카메라는 그들의 순수한 기쁨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지훈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동시에 포착하며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다. 졸업식의 영광은 한순간에 꿈처럼 찬란했지만 그 꿈을 지키기 위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식당에 모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버지는 벅찬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연신 이 박사라며 아들을 불렀고, 지훈은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앞으로의 레지던트 생활과 근무하게 될 병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났다고, 자신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생 민서는 그런 오빠의 모든 말을 동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흡수하며 오빠가 열어줄 장밋빛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가족 완전체로서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문에 걸린 새하얀 의사 가운은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미래의 상징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서랍 속에 숨겨둔 빛바랜 고지서 더미로 향했다. IMF 외환위기가 남긴 상흔처럼 쌓여있는 빛 독촉장들은 가족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의사 가운의 순결함과 빛 독촉장의 추악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고뇌했고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러나 자신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였던 결단을 조용히 내렸다. 그의 결정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졸업식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특별한 아침 식사를 위해 오빠를 깨우러 갔지만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방 안에는 어색할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전날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이른 아침 산책이라도 나갔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꺼져 있는 휴대폰과 친구들의 모른다는 대답이 이어지자 가족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아침은 순식간에 절망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초조함은 곧 극심한 공포로 변했다.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수사가 시작되었다. 형사들은 집을 방문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헤집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 원한 관계, 채무, 숨겨둔 애인 등 가족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들이 거론되었다. 동네를 샅샅이 뒤지는 수백 대의 희망 섞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고 밤이 깊어질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굳어졌다. 지훈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이지훈의 실종은 신문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기사가 되었고 그의 얼굴은 서울 곳곳에 붙은 실종자 포스터 속에서 슬프게 웃고 있었다. 민서와 부모님에게 삶은 전화벨 소리에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흐릿한 악몽이 되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던 세상은 이제 불확실성과 고통의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울리는 전화벨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라는
잔인한 시간 속에 갇혀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그 기다림은 희망 고문과도 같았다. 베테랑이지만 사건에 지쳐 보이는 박 형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지훈의 가족, 친구, 교수들을 차례로 만났지만 모두가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 그는 모범적인 아들이자 총명한 학생이었으며 도망칠 이유도 알려진 적도 없는 인물이었다. 단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수사를 더욱 미궁으로 빠뜨렸다. 협박 편지도, 몸싸움의 흔적도, 계좌의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완벽한 과거와 결코 오지 않을 미래만을 남긴 채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버렸다. 사건은 처음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 몇 달이 지나 1년이 되었다. 낡은 포스터는 비바람에 찢겨 나갔고 세상은 새로운 사건들로 이지훈의 이름을 잊어갔다. 경찰 수사 역시 미제 사건 파일 속에 묻혀버렸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었다. 식탁에 빈 의자, 주인을 잃은 채 먼지 쌓인 의학 서적들은 매 순간 고통스러운 상처를 후벼 팠다. 그의 실종은 가족의 가슴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고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조용한 비극이 되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희미해져 가는 기억과 왜? 라는 메아리 없는 질문뿐이었다. 그 질문은 3년 동안이나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2년이 되었다. 이지훈의 실종은 이씨 가족에게 깊은 균열을 남겼다. 부모님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용한 체념 속에 늙어갔지만 대학생이 된 민서는 달랐다. 그녀의 시간은 1999년 그날에 멈춰 있었고 오빠를 찾겠다는 희망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그녀에게 오빠의 부재는 잊어야 할 과거가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할 현재의 숙제였다. 세상이 오빠를 잊었을지라도 그녀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된다고 매일같이 다짐하며 흔적을 쫓는 일에 젊음을 바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민서는 우연히 잘못 배달된 우편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무심코 내용물을 훑어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한 지점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지도 모르는 운명의 조각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꽉 쥐었다. 그 문서는 해진호라는 이름의 원양어선 승선 명부 사본이었다. 출항지는 부산항이었고 출항길은 지훈이 사라진 지 불과 몇 주 뒤였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이성적인 판단은 이름 옆에 적힌 생년월일이 오빠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앞에서 힘을 잃었다. 혼란과 불신,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친 희망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지옥 같던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끄는 잔인한 장난일까?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명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민서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을 두려워한 부모님은 그저 잔인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외면했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지난 3년간의 공백을 메울 유일한 단서이자 오빠에게 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만류를 뒤로하고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희망과 절망을 담아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부산항에 도착한 민서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혔다. 공기 중에는 소금기와 비릿한 생선 냄새, 그리고 디젤유 냄새가 무겁게 뒤섞여 있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투박한 남자들의 세계였다.
항구에 정박한 거대하고 녹슨 원양 어선들은 마치 괴물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발을 들인 세계가 얼마나 낯설고 위험한 곳인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빠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굳건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곳 어딘가에 오빠의 3년에 대한 진실이 숨쉬고 있을 터였다. 수소문 끝에 해진호를 운영했던 선박 회사를 찾아갔지만 작고 지저분한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냉대와 무시뿐이었다.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는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이미 폐기했다며 그저 일자리를 찾아 제 발로 온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의 태도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고 민서는 처음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덮고 싶어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민서는 포기하지 않고 부두 노동자들이나 어부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외부인에게 극도로 배타적이었고 이지훈과 해진호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경계의 눈빛을 보내거나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어떤 이는 그녀를 귀찮다는 듯 쫓아냈고 또 다른 이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건넸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처럼 느껴졌고 그 침묵의 카르텔은 민서를 더욱 고립시켰다. 절망의 끝에서 민서는 문득 사건 초기 담당이었던 박 형사를 떠올렸다. 이제는 은퇴하여 조용한 삶을 살고 있던 그는 처음에는 사건에 다시 엮이는 것을 꺼렸지만 민서가 발견한 부산항의 승선 명부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수사 당시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연결고리였기 때문이다. 그의 잠자고 있던 형사의 본능이 민서의 절박한 목소리에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전화 너머로 부산항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경고했다. IMF 사태 이후 비스더미에 내몰린 수많은 남자들이 지옥선이라 불리는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곳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이 파리처럼 취급되는 위험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던져주었다. 바로 과거에 해진호를 탔던 김 선장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마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진실의 열쇠를 쥔 남자였다. 김 선장을 찾는 과정은 험난했다. 그는 더 이상 선장도 아니었고 항구 근처의 허름한 동네에 숨어 살고 있었다. 민서는 며칠 동안 미로 같은 부산의 골목길을 헤매며 그의 낡은 사진 한 장에 의지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다. 그녀의 간절한 질문에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뿐이었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여관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오빠가 이 낯선 도시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다. 김 선장을 찾아다니는 동안 민서는 원양어선 선원들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잔혹한 노동 환경, 착취, 그리고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자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다. 바다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냉혹하고 끔찍한 현실만이 남았다. 그녀는 오빠가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3년을 버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마침내 민서는 허름한 선술집에서 김 선장을 찾아냈다. 바다의 풍패 거칠어진 얼굴과 술기운 그리고 깊은 후회로 흐릿해진 그의 눈빛은 그가 이미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이지훈의 이름을 꺼내자 그는 마치 상처를 찔린 짐승처럼 날카롭게 반응하며 과거는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다. 그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민서에게 심어주었다. 그는 진실의 문을 지키는 상처 입은 파수꾼처럼 보였다. 민서는 그의 거부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술집을 찾아갔다. 그를 닥달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저 술집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소란스러운 선술집의 분위기와 대조되는 그녀의 고요한 끈기는 김 선장의 무너진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는 진실을 향한 소리 없는 절규였고 김 선장은 그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서의 끈기는 결국 김 선장의 단단한 방어벽을 흔들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그는 취약한 순간에 중얼거렸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젊은 의사였어. 바다를 삼킬 만큼 거대한 빚이었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한마디는 민서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의사, 그리고 빚.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던 두 단어가 오빠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암시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실의 꼬리를 잡았다고 직감했고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민서의 끈질긴 조사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선박 회사 소속으로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들이 그녀의 뒤를 밟으며 서울로 돌아가라고 은밀한 협박을 가했다. 신체적인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녀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오빠의 흔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위협이 거세질수록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었기에 그녀는 더욱 물러설 수 없었다. 두려움에 떨던 민서는 다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박 형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선박 회사에 경고를 날렸고 덕분에 민서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그에게도 단순한 과거의 미제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와 싸우는 한 용감한 여동생의 투쟁에 동참하면서 그의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박 형사는 민서에게 성음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사채업자들이 절박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그들을 몇 년간 원양 어선에 강제로 승선시키는 현대판 노예 계약이었다. 배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착취당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추가적인 빚을 씌워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였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민서는 오빠가 빠졌을지도 모르는 함정의 끔찍한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IMF 사태 이후 급격히 어려워졌던 집안 형편과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낮고 긴장감 넘치던 대화들을 떠올렸다. 오빠의 얼굴에 스치던 그늘과 졸업식 날 밤의 무거운 침묵,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오빠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민서는 다시 김 선장을 찾아갔다. 이번에 그녀는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았다. 대신 왜 오빠가 그 배에 타야만 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족의 빚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졌음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김 선장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선장은 눈에 띄게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선박 회사와 사채업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한 젊은이의 비극을 외면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지훈의 선량함을 기억했고 그가 그 잔인한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빠를 향한 민서의 변치 않는 사랑은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인간성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용감한 여동생 앞에서 비겁자로 남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지훈이 그 배에 탔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훈을 말수는 적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청년으로 기억했다. 또한 그는 다른 선원들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숙련된 솜씨로 다친 선원들의 상처를 돌봐주곤 했다는 것이다. 의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배 안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다하려 했던 오빠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확인은 민서에게 안도인 동시에 끔찍한 고문이었다. 오빠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지옥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민서의 눈물을 본 김 선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곳은 아니라며 다음 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고 민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3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민서는 약속 장소인 어느 한적한 부둣가 창고로 향했다. 긴장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지난 며칠간의 추적과 고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김 선장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비밀의 무게를 털어놓을 준비를 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후 마치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처럼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3년간의 미스터리를 끝낼 그의 첫 마디는 민서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김 선장의 고백은 납치나 사기가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훈이 제 발로 사채업자들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지훈은 우연히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차용증을 발견했다. IMF 사태로 인해 사업이 무너지면서 생긴 빚은 가족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다. 그 빚은 곧 집을 빼앗고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았을 터였다. 지훈은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의사로서의 미래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의 붕괴를 눈앞에 둔 그의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결국 부산항의 사채업자들과 연결되었다. 그들은 절박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다. 김 선장은 그날의 지훈을 생생히 기억했다. 가스물을 넘긴 앳된 청년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미래를 팔겠다고 담담히 말했을 때 노련한 사채업자들조차 순간적으로 당황했다고 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온 사람이었다.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다. 지훈은 의사 면허와 자신의 미래 전부를 담보로 가족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거액의 돈을 받았다. 그 대가는 5년간의 원양어선 승선 계약이었다. 한 번 타면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살아 돌아올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옥 행편도 티켓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그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의 희생은 폭력에 의한 강요가 아닌 너무나도 깊고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김 선장은 지훈이 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전해주었다. 그는 김 선장에게 만약 나중에라도 자신의 가족이 찾아오거든 자신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철없는 아들이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족들이 죄책감이나 슬픔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랐던
그의 마지막 배려였다. 그는 가족의 기억 속에서만큼은 자신이 희생자가 아닌 배신자로 남기를 원했다. 그 말을 전하며 김 선장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한 젊은이의 숭고한 희생을 그저 방관했다는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가 그토록 원망하고 찾아 헤맸던 오빠의 실종 뒤에는 이토록 처절하고 슬픈 희생이 숨겨져 있었다. 오빠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린 것이었다. 그녀가 원망했던 3년의 시간은 오빠가 지옥 같은 바다 위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홀로 싸워온 시간이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오빠의 모습은 이제 슬프고도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바뀌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클라이맥스는 물리적인 충돌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1999년 의대 졸업식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청년. 3년 뒤 원양어선 승선 명부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충격적인 진실은 범죄의 전말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의 실체였다.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그 자리에는 슬픔과 경외감 그리고 가슴 시린 감동만이 남았다. 민서는 더 이상 오빠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 살아있든 아니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빠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오빠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의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오빠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자리 잡아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무거운 진실을 안고 서울로 돌아온 민서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오빠의 숭고한 희생을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할까? 진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 했던 오빠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민서는 자신 또한 오빠와 같은 희생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빠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 되었다. 그것이 오빠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민서는 부모님에게 부산에서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저 오빠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 것 같다고, 이제는 우리도 오빠를 놓아주어야 할 때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부모님은 희망의 마지막 끈을 놓는 듯 슬퍼했지만 동시에 3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종류의 체념을 받아들였다. 아들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모른 채 그들은 비정한 아들을 둔 부모로서의 슬픔을 안고 서서히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 민서는 놀랍도록 강해졌다. 오빠를 찾아 헤매던 연약한 소녀는 사라지고 이제 그녀가 가족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다. 그녀는 오빠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나갔다. 부모님을 살뜰히 보살피고 학업에도 매진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오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오빠가 육체적으로 곁에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민서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민서는 홀로 바닷가를 찾았다. 부산의 거칠고 위협적이던 바다와는 다른 평화롭고 잔잔한 바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확실성의 고통으로 바다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바다는 오빠의 깊고 넓은 사랑을 품고 있는 영원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오빠에게 말을 건넸다. 오빠, 이제 다 알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 순간 잔잔한 파도가 그녀의 발치에 부드럽게 부서지며 마치 오빠의 대답처럼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김 선장이 마지막에 건네준 지훈이 배를 타기 직전 썼다는 편지였다. 거기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없다는 말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민서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악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오빠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애잔한 결말이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한 청년과 그의 진실을 찾아 헤맨 동생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가? 이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달라.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들 남매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